자,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Living off the land라고 불리는 아주 영리하고 은밀한 해킹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땅에서 먹고 살기 정도가 되겠네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 해커가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해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렵게 네트워크에 침투해서 야심차게 미미카츠라는 아주 유명하고 강력한 해킹 툴을 딱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네, 15분 만에 온갖 경보가 다 울리면서 바로 쫓겨나고 맙니다. 이게 뭐랑 같냐면요. 마치 도둑이 나 도둑이요 하고 광고하는 것처럼 아주 요란하고 상표까지 떡하니 붙은 쇠지렛대를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최신 보안 시스템은 이런 유명한 공격용 도구들을 바로 알아채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아니, 그럼 대체 똑똑한 해커들은 어떻게 잡히지 않고 몇 주, 몇 달씩이나 들키지 않고 숨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해커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시끄러운 불청객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내부 스파이가 되기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리빙 오프 더 랜드 전략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굳이 의심살 만한 외부 도구를 가져오지 않고 그냥 그 시스템에 원래부터 있던 것들만 골라 쓰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시끄러운 침입자는 자기 연장을 가져와서 금방 들키지만 오른쪽의 내부 스파이는 어때요? 그냥 원래 있던 도구들을 쓰니까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직원처럼 보이는 거죠. 감쪽 같아요. 그럼 이 스파이가 쓰는 도구들은 뭘까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파워쉘, WMI 같은 것들인데 이게 다 뭐냐면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건 안전한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보증까지 한 공식 도구들입니다. IT 관리자들이 매일 쓰는 바로 그 도구들이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방어하는 팀 입장에선 정말 골치 아픈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 이 도구들을 막아버리면 해커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팀 직원들도 일을 못하게 되니까요. 그야말로 딜레마죠. 정말 기발한 생각의 전환 아닌가요? 방어팀을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 잠시 후에 이 스파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설명이 흥미롭고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유령 같은 공격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공격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주변을 살피는 정찰, 그리고 시스템의 마스터키를 찾는 자격 증명 접근, 마지막으로 키를 손에 넣은 뒤 자유롭게 내부를 돌아다니는 내부 이동 순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장 답사, 즉 정찰입니다. 스파이는 시스템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조용히 주변을 살피기 시작해요. Whoam I 같은 아주 기본적인 명령어를 써서 내가 지금 누구 계정으로 들어와 있지? 여기가 어디지? 주변에 또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자, 주변 파악이 끝났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즉, 다른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나 인증정보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컴퓨터는 과연 이런 중요한 디지털 열쇠들을 어디에 숨겨둘까요? 주로 컴퓨터의 단기 기억 장치, 그러니까 뇌의 해마 같은 역할을 하는 LSS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고요. 아니면 시스템 레지스트리 파일이나 설정 파일, 심지어는 브라우저에 저장된 비밀번호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커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원래는 시스템 오류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윈도우의 정상적인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기능을 사용해서 메모리 전체를 사진 찍듯이 파일 하나로 복사한 다음에 그 파일만 쏙 빼내서 나중에 안전한 곳에서 비밀번호를 추출해내는 거죠. 자, 이제 훔친 열쇠, 즉 관리자 계정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거칠 것이 없죠. 마치 회사 직원이 마스터키를 가진 것처럼 파워쉘 원격 같은 기본 기능으로 다른 서버나 PC로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더 중요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공격이 진화하는 만큼 방어 기술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요즘 방어자들은 아주 똑똑한 신개념 경보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방식의 보안 솔루션이 외부에서 들어온 수상한 물건, 즉 해킹 도구를 찾는 데 집중했다면 이 새로운 경보 시스템은 이상한 행동 그 자체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스템은
CEO의 출입카드는 정상적인 물건이지만 그 카드가 새벽 3시에 서버 실문을 여는 데 쓰이는 건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더 이상 어떤 도구를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그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개념이 더 명확해져요. 보세요. 똑같이 비밀번호가 저장된 메모리에 접근하는 행동이라도 IT 관리자가 업무 시간에 하는 건 정상이지만 해커가 새벽 3시에 회계팀 PC에서 하면 어라? 이 사용자가 이 시간에 여기서 이걸 왜 하지? 하고 바로 이상징후로 탐지하는 겁니다. 행동은 같아도 맥락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날 모든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로 이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스파이가 훔쳤을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전체의 출입카드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커가 악용할 수 있다고 해서 IT 관리자에게 꼭 필요한 파워쉘 같은 도구를 금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보안팀의 진짜 과제는 이거예요. 겉보기엔 똑같은 도구를 쓰는 두 사람, 즉 평범한 직원과 그 직원으로 위장한 스파이를 구별해내는 것.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숨바꼭질, 고양이와 쥐의 싸움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완전히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싸운다면 이 게임에서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